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초반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영어 공부의 예를 들어주는데요. 자,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단어와 낱말, 문법을 따로 공부하는 사람과 문장을 통째로 익히는 사람은 실제 회화를 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둑도 정석 따로, 포석 따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요즘은 포석의 정석이라고 할까요? 초반부터 이루어진 한 50수 정도를 한꺼번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포석에 맞는 정석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좀 더 쉽게 큰 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또 침투를 잘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 부분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해오는 기본형 포석에 대한 침투. 자, 이것도 거의 결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연성에서 걸쳐서, 자, 수비를 할 때 큰 모양. 자, 사선 날개, 넓은 쪽 걸치고, 협공. 자, 이제는 몇 번을 경험을 해보신 분은 이 형태는 거의 눈 감고도 쉽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간명하면서도 쉬운 틀입니다. 자, 모양은 포석은 쉽지만 결론은 이 침투에 대한 여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 백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 자, 흙은 여러 가지 붙임도 있고 모자도 있고 차렷하는 방법, 입구자도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자, 여기서 흙이 좀 특별한 방법을 한 가지 또 익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귀를 하나 이렇게 붙여봅니다. 이거는 일단 귀를 빼앗기면은 모양이 크죠. 여기를 젖히게 된다면, 자, 이 교환을 하나 해놓고 이렇게 붙여가는 수. 자, 이 수 교환이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먼저 정수부터 익혀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라면은 이미 이 백은 움직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 우선 정수는 귀를 잡고, 자, 이제는 늘어서, 자, 어차피 죽은 돌을 젖혀 이어서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자, 있는 수까지 선수 이용을 했죠. 어떻습니까? 자, 이 모양. 백은 귀를 확실히 했고 흙은 변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자, 이 결말은 흙이 굉장히 좀 두터운 듯 싶지만 여기는 선우수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백이 선수를 잡고 역시 세력의 반대쪽, 여기나 이런 데를 큰 자리를 가서 차지를 한다면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손해를 볼지언정 큰 자리를 가서 이미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흙은 튼튼하게 두고자 한다면 이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백이 이 결말이 난 만족치 않다. 실질적으로 한번 반발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반발이라는 건 그동안 이 붙여왔을 때는 넓은 쪽 나가는 거였죠. 자, 여기를 이렇게 오고 밀고 나갑니다. 자, 이건 넓은 쪽 막아야죠. 자, 지금 형태는 이쪽으로 연결해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이 교환이 없으면은 이렇게 껴붙여서 넘어가는 아주 멋진 맥점이 있는데 지금은 이 교환 자체로 해서 여기를 둘 때 이걸 먼저 단수를 치면서 나가기 때문에요. 먹을 때 빠지면은 이게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자, 전에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것은 이걸 젖혔을 땐 여길 막으라고 배웠는데 지금 경우에는 옳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백이 이쪽에서 살아버리고 나면 이 교환 자체가 악수교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여기를 늘어둡니다. 자, 이것까지 교환이 됐으니까 우선 일로 넓은 데를 가야 되겠죠. 자, 근데 역시 이거는 넘어가는 수가 없고 이때는 집을 넓히려면 여길 젖혀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젖혀나가게 되면 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막아갑니다. 자, 이 수의 효과죠. 이쪽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단수를 쳤을 때 흔히 패가 많으면 이걸 한번 버텨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초반에는 이만큼 빵 따내는 패만큼 크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패도 굉장히 가치가 있죠. 이거는 이런 빵 따내는 패는 거의
만패불정감입니다. 이걸 받아줬다가는 오히려 백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백은 이걸 따내고 이런 바꿔치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결말은 여기도 크다고 하지만 이 백집 모양도 크고 또 백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요. 이것은 흙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왔을 때 흙은 일단 있습니다. 있고 버티는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백이 이걸 살면은 그때 뚫고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럼 백이 끝까지 막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흙이 이렇게 두는 건 이단수 하나 당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먼저 여기를 끊습니다. 자, 이거를 치게 되면은 그때는 이걸 젖혀서 먹을 때 단수 치고 사는 방법도 같이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냥 끝까지 따내서 한번 이거하고 수상견을 꾀할 수 있습니다. 자, 잡으러 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모양의 유명한 맥점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치중 가는 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끊으면은 끊겨서 백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백이 여기를 이을 때 결국은 넘어가게 되고 뭐 이런 거는 다 선수가 된다고 하지만 이미 흙은 집이 확보되어 있고 백은 집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거의 유가무가라는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더 이상 백이 막아도 젖혀서 그냥 자체로 수상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형태 모양에서는 백이 이걸 움직여 싸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형태에서 이 붙였을 때 이 형태는 결국에는 아까 보여줬듯이 정수는 귀를 잡아서 얻는 것이 결론적으로 확보가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결국 귀를 붙여왔을 때는 귀를 잡고 아까같이 저 바꿔치기를 하는 형태가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걸 나가서 반발을 해서 둘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걸 저침당하는 것은 워낙에 큰 수이기 때문에 이 귀가 워낙에 크게 빼앗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의 작전, 그동안의 흙이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이걸 반발하는 수도 하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하나의 좋은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침투를 또 마무리를 지었고요. 역시 이제 실전 사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전에서 가장 응용도가 높은 또 빈번히 나올 수 있는 사활 또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형을 확실히 익히려면 완벽하게 파악할 때까지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변의 모양을 낄 때 가장 많이 두는 것이 이 갈라치기라 하는 걸 배웠고요. 자, 그럼 다가섰을 때 이루어지는 자, 이 형태는 똑같습니다. 중복을 만들기 위해서 밀고 여기까지. 자, 위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또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 수를 둬도 귀에 수가 난다 생각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약할 때는 못 들어온다 하는 형태를 배웠죠. 그렇다고 그냥 둬서 이렇게 쉽게 살려주는 것은 너무 맥이 없는 거죠. 자, 결국은 여기를 붙여서 늘고 자, 형태입니다. 자, 이 돌이 약할 땐 못 들어온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사활 공부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3을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도 저번 시간에 이렇게 빠져서 버티는 이 강수를 이제 배웠죠. 근데 결국은 200은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쉽게 이 날일자로 살았지만 이렇게 말고 또 상황에 따라 달리 사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밀어가는 수는 어떨지. 자, 이걸 한번 봅니다. 자, 여기 형태는 이렇게 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둬서 너무 간단하게 삽니다. 이 변 쪽으로 뛰어나가는 수와 귀에서 사는 수. 그러니까 벽을 막아도 이거는 이런 식이면 간단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조여 붙이는데요. 자, 이때 귀 쪽에서 뭔가 수를 가장 쉽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 자, 이렇게 두는 수. 저번 시간에도 이 교환이 된 다음에 여기를 뒀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뭐 잡으러 온다고 오더라도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 약점이 이제 눈에 띄어서 이거를 지키게 된다면 백은 뭐 젖혀서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살았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돌이 밑도 비어졌고 더 약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돌을 공격을 하면서 뭔가 다른 쪽에 더 큰 대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백이 잘 살아있으면 뭐 흙도 상당한 손실이 입었는데 지금은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이죠. 자, 다시 한번 가서 자, 이렇게 살려주기 싫다. 한번 잡으러 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를 두고 막았습니다. 자, 살려줄까 말까? 한번 끝까지 잡으러 가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자, 우선은 백은 막습니다. 선수죠. 이어서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약점과의 싸움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 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여서 집을 줄여 나갑니다. 끊기면 죽으니까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때 끊으면 자체의 이 돌 때문에 축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돌과의 싸움인데 뭐 이거는 뭐 뻔히 수가 바로 조여지는 거고요. 이쪽에서 뭔가 약점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수를 다 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줍니다. 받아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결국엔 뭐 이렇게 조여도 보통 이렇게 해서 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맥점을 좀 알게 되면은 쌍립 서는 것, 두 점 바로 서는 쌍립 서는 것 이런 것이 더 훌륭한 맥점에 해당되는 거죠. 젖히면은 뭐 환격수로 바로 죽고 뭐 뒤로 치면 늘어서 죽고 이걸로 결국은 수상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봤을 때 결국 밀어서도 살 수 있고 날일자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흙은 귀를 살려주고 이 돌을 공격하는 데 주력을 한다면은 대가를 충분히 얻는데요. 자, 이런 것을 꼭 못 잡았다 그래갖고 내 집에 들어와서 살려줬다 기분 나빠하실 게 없습니다. 원래 여기는 집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 편한데 모양이 그럴듯해서 내 집같이 여겨진다면 그거는 욕심이죠. 어떤 분은 대개 지금 저급자일 때는 이런 수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대학수입니다. 어쨌든 이 한수를 당하게 되면은 뭐 늘거나 젖히거나 해서 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둬서 뭐 나오면 잡아서 귀 지켰지 않느냐 하지만 백은 이 젖힘수로서 이 돌이 완전하게 살았다는 거. 이게 살면은 다른 쪽에 있는 돌에서는 마음껏 백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백도 이런 장면에 이거 선수라고 이걸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이런 결말인데요. 자, 이 형태는 흙한테 오히려 더 노림이 남았습니다. 흙이 나중에 두면은 이 자리 급소를 가서 이건 끊기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는 젖히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반발을 해서요. 결국 막는 건 끊기고 여긴 이어봐야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아무리 뭐 실력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양군마가 돼가지고는 위험하죠. 이쪽 잡으러 가는 거하고 늘어서 잡으러 가는 수. 이 형태는 백의 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가면은 백은 집이 한 집도 없는 형태입니다. 조금 더 득을 벌려다가 그러면 결국엔 이 장면은 백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 돌이 약할 때는 이것까지만 하고 손을 뺍니다. 그래도 이건 있지 않느냐 의문할 수가 있죠. 그때는 역시 막습니다. 이쪽은 어차피 당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같지만 이 장면에서 이걸 둬서 이걸 잡힐 사람은 좀 잘못된 거죠. 이 경우에는 흙은 백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귀에다가 집을 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귀는 이미 집이 만들어져 있죠. 벼는 깨졌지만 오히려 귀를 살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흙은 이 형태가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형태이지만은 내 돌이 약해 있을 때와 강했을 때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왔을 때 이거를 어떤 식이든 갈라가는 것이 흙으로서는 정당하고 최강수가 된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응수는 뭐 이렇게 젖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단수 치면 이음은 바로 죽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보통 저급자일 때 많이 두는 실수의 한 가지 요령이죠. 나가는 건 이제 여기를 이어서 여기 잡는 수하고 이렇게 잡는 수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백이 따고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귀가 더 완벽하지 않느냐 하고 흐뭇해 할 수는 있겠지만 대신 백도 이런 노림도 없이 완전하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돌을 쉽게 완전히 살려준다는 것은 다른 데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백은 마음껏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판단, 3-3의 돌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양보한다. 이 판단은 이 백이 아주 잘 살아있다. 더 이상 이건 공격 대상이 아니다 할 때는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갈라도 귀 뺏기고 이 공격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미 이런 돌까지 공격의 여지가 있을 때는 절대 이렇게 양보하는 수는 바둑을 넌 더 이상 늘 자신이 없는 그런 발상밖에 안 되니까요. 일단 갈라가는 수, 살려줘도 좋다. 살려주고 나서 이걸 공격하면 된다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강한 그 실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에 자주 나오는 또 실전사를 오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